안녕하세요. 청약의 신 IMF 정지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출 규제 계속 바뀌어서 헷갈리시죠? DSR이 뭐야? DTI가 뭐야? 아니, 서민 실수요자는 또 뭐야? 내가 만약에 청약을 받아서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되신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7월부터 바뀌는 대출 규제, 청약 당첨되고 포기할 수도. 여러분, 잔금 걱정 되시죠? 청약은 덜컥 당첨이 됐지만 돈 마련에 걱정이 되면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중도금 대출의 핵심! 와, 이거는 사실 유료 강의에서만 공개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라는 건 청약 당첨이 되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잔금까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내주는데요. 그 대출을 중도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요, 첫 번째,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여야지만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저번 영상에 원베일리 아파트,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강일 기억하세요? 9억 원 아래에서 중도금 대출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억 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규제지역이라는 건 바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세대당 중도금 대출이 단 한 건만 가능하다는 거죠. 조정 대상에 당첨이 돼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어쩌다 투기과열지구, 근데 사실 그럴 일은 없지만 어쩌다 투기과열지구에 또 당첨이 돼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DSR 이런 말 잘 모르시지만 괜히 걱정되죠?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DTI랑 DSR을 안 봅니다. 즉,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소득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직장이 없는 사람도 되지만 소득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소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가정주부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했듯이 부부 중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때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가능은 합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용 등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용 등급은 그 사람의 신용을 등급을 매긴 건데요. 정말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어, 계속 연체해, 막 이런 사람들은 사실 5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7등급 이하는 신용등급 불량자로서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도금은 거의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투기과열지구는 LTV라고 그 건물의 가격의 40%까지만 대출을 내준다는 게 바로 LTV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 지역은 50%, 비조정대상 지역은 60%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잠깐, 60%인데 40%까지 나오면 5회차랑 6회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잔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내가 투기과열지구로 받았으면 계약금하고 5회차, 6회차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여기서 질문, 조정대상 지역은 얼마 더 필요할까요? 네, 6회차만 필요하겠죠. 50%까지만 나오니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집 사면 바로 회수합니다. 바로 갚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사실 청약에 당첨돼서 중도금 대출을 내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은 회수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가 입주 예정일이 정해지고 잔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에 대해서 등기 권리증이 나온다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은 회수당하겠죠.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내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요즘에 하도인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 1억 원 이상 냈을 때는 바로 무슨 얘기가 나요? 집 사면 안 됩니다. 딱 그런데 청약에 당첨돼서 난 집 산 게 아니야. 그런데 아니래요.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신용대출 1억 원 이상 냈을 경우, 그것을 약정한 경우입니다. 그 전에 낸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을 낼 때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듣고 숙지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오케이. 그런데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요새 냈을 때는 입주 지정일에 6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전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처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택을 팔겠다라고 약정을 한 경우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6개월 안에. 그리고 전입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전입 안 하고 전세 놓을 수 없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택 대출을 낼 때 그때 얘기를 더 들으시면 되는데 중도금 대출을 하고 내가 입주를 6개월 안에 전입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택에 관련된 대출을 3년간 못 받게 됩니다. 주택에 관련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겠죠. 신용대출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하고 연결하는 대출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번 중도금 대출 핵심을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과천 프로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투기가요지구네요. 중도금 대출을 4회차까지 가능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5회차, 6회차는 자기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별내 자이더스타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5회차까지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잔금 대출이 뭐야? 중도금 대출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입주 지정일 날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게 잔금 대출이죠. 하지만 그 잔금 대출을 내면은 동시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이 잔금 대출로 상환하고 갚는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도금 대출은 언제 갚아야 되냐면요. 바로 입주하는 날 갚게 됩니다. 입주하는 날 갚은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갚아? 그래서 그때 갚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중도금 대출을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위쪽에 보면은 잔금 대출을 내고 이 중도금 대출을 갚고 그 다음에 잔금 여기 있잖아요. 잔금 1억 5,848만 원도 이제 갚고 잔금 대출이 모자르면 자기 돈으로도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주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중도금 대출 양 그 다음에 잔금의 양 이렇게 해서 잔금 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내는 거죠. 그 기준은 여러분 KB 시세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분양가는 정해져 있는데 KB 시세는 언제 나오냐? 입주 지정일 1, 2주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입주 지정일 이후 1, 2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시세대로 그 지역의 비율 LTV 아시죠? 2가 40%, 조정대상 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차주, 그러니까 대출을 내는 사람의 DTI랑 DSR 비율을 적용받는 거죠. 그 지역마다 DTI가 다른데 최근에 DSR이 40%로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바뀌는 대출 규제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받겠죠. 여기서 잠깐 7월부터입니다. 7월절에 만약에 청약에 당첨된다면 그때 당시의 대출 규제이니까 이것은 해당이 없겠죠. 이 방송이 나가고 7월 이후에 만약에 청약에 당첨됐다면 이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내가 중도금 대출 다 나오는 사람이야 소득이 없어도 하지만 잔금 대출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DTI 같은 경우에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고요.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조금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DTI는 주택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기타 대출의 이자만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눌 때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투기가요지구는 DTI가 40%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뭐 1년에 2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기타 대출 이자만 500만 원이라고 만약에 하면 2,500만 원이잖아요. 2,500만 원을 나누기,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소득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50%가 되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비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대출 규제는요. DTI랑 DSR의 어떤 기본 개념을 여러분 갖고 있고요. 쪼그라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지금 DSR 같은 경우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연소득이 5천만 원, 기존에 5천만 원 한돈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이건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들어가게 되고요. 규제 지역에 7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규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원리금은 2.7%,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할 때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 봤더니 LTV가 40% 1억 8천 정도 나오는데 지금 봤더니 40% DSR에 들어오는 거예요. 2021년 7월 이후는 40%까지 되려니까 2억 3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22년도에는 1억 7천까지 훅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 다음에 기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다 더했더니 40%가 넘어버리니까 주택량을 줄여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사실 원리금, 신용대출은 1년 만에 우리가 하지만 10년이라는 원금 상환 기간을 정해줍니다. 10년, 그 다음에 7년, 그 다음에 5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만약에 빌렸다고 하면 10년 동안 갚아야 되면 1년에 100만 원 정도 갚으면 되겠죠. 그런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7년 동안 갚으라고 그러면 100만 원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5년이라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 비율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을 냈을 때 비율이 높아져 버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수학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렵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소득 대비 대출의 규모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갚을 수 있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대비 대출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신용대출을 내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낸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낼 때는 조금 줄어든다는 거죠. 청약에 이번에 만약에 7월 이후에 당첨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그 전년도에 소득 대비 내게 됩니다. 입주 지정일이 만약에 2024년이라면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소득을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소득이요. 그런데 일반적인 근로소득도 있지만 사실 추정소득으로 해서 의료보험비, 그 다음에 카드 사용 내용 그렇게 되지만 사실 근로소득만큼 좋은 소득은 없습니다. 대출을 내기 위해서는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베일리 아파트 입주해야 된다면서요? 입주 지정일로부터 입주해야 된다면서요? 전월세가 불가한 아파트인 경우에 잔금 대출 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사실 전세를 놓게 되면 사실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입주까지 생각한다면 잔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전세를 놓을 수 있으니까요. 대출 실행 전 중도금 대출을 낸 경우 그때 시점의 대출 규제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유만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 규제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 변하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면 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다. 소득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